안녕하세요, 신시아입니다. 오늘은 식물책 소개 좀 해드릴게요. 둘 다 하얀색 표지인데요. 제가 두 개 다 너무 재밌게 잘 읽었어요. 하나는 식물 그림과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실은 나도 식물이 알고 싶었어 라는 책이고요. 독일 원예학자가 쓴 책이고, 이거는 미묘 가든이라고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너무 예쁜 식물로 놀라움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미묘님. 그러니까 본명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송한나님이시더라고요. 맨날 미묘님 그랬는데 송한나 작가님이 쓰신 선인장도 말려주기는 그대에게 라는 책이에요. 이건 실용서고 식물 키우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고요. 이거는 이제 안드레아스 바를라게라는 독일의 엄청 유명한 정원을 이제 가꾸는 원예학자가 이제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도 2권이나 이 책 포함해서 2권이나 정원 독서상을 받았다고 해요. 저는 독일에 정원 독서상이라는 것 자체가 있다는 게 더 놀라웠고 그거를 2번이나 이 작가가 받았다라는 것도 되게 놀라운 사실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은 여기에 들어있는 이 그림들이 너무 예뻐요. 이런 섬세한 그림들을 좋아하는데 여기에 이런 것들, 이 그림 보세요. 이게 1년 동안 얼굴 너무 들이대. 얼굴을 빼야지. 1년 동안 어떤 꽃들이 피는지를 이제 1월, 2월, 3월, 4월에 어떤 꽃들이 피는지를 그려놓은 거예요. 너무 예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을 여기서 하나하나 풀어줘요.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풀어주는데 과학적으로 풀어주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조금 낯설었던 게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읽다가 정말 저랑 스타일이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뭐가 있냐면요. 이분은 정말 친환경적으로 식물을 기르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훨씬 고수고 정말 전문가니까 이분 말이 맞는 거기는 한 것 같은데 이거에서 저는 약간 깜짝 놀랐던 게 화학적 식물 보호제 사용은 늘 나쁠까? 라고 물음이 70번째 물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해요. 항상 나쁘다고. 왜냐면은 화학적 식물 보호제를 쓰는 거는 자연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끼어드는 행동이래요. 그래서 생태계가 균형을 완전 무너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치 못한 조치고 오히려 더 엉망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 오늘 아침에도 뿌리파리 때문에 비카드를 흠뻑 주었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날씨도 따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가 좀 많이 생겨서 과산화수소를 또 열심히 또 뿌려주었어요. 참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이 책을 보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난 정말 하수 중에 하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독일 책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한국이랑 좀 약간 다르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독일 분들은 항생제도 안 먹잖아요. 처방도 안 해주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과용하다 보니까 이제 내성도 생기고 그렇기는 한데 즉각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이 미묘님은 실용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쁜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 키우는 데는 어떤 이제 방법이 있고 이런 것들 실용적으로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되게 좋았던 게 어떤 농약을 쓰셨는지도 나와 있어요. 그런 뿌리파리 박멸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한 가지 농약으로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한 4-5가지를 돌려가면서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독일 가드너와 한국 가드너의 차이점을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라서 한 번에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실내 가든이고 이거는 정원에 대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답은 없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안 쓰는 게 맞는 거긴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작가님 안드레아스 바를라게 작가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곰팡이 피해를 입었을 때 화학약제에 의해 이를 퇴치한다면 그건 충분치 못한 조치다. 곰팡이 발생의 원인은 제거하지 않은 채 증상만 없앨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치 몸이 아플 때 즉각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과 같다. 항생제를 복용하면 그 순간에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게 점점 이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거죠.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쉽나요, 그게? 쉽지 않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에서도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그 사망률이 제일 낮았잖아요. 우리나라도 되게 잘하고 있는 거기는 한데, 아무튼 독일은 진짜 되게 정말 원칙주의자들이 정말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얘기들이 되게 보면은 이 작가님은 식물을 기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기르는 방법을 얘기해 주신다는 거. 재밌는 얘기 되게 많아요. 이런 것도 있죠. 식물에게 말을 걸어주면은 더 잘 자랄까? 라는 물음에 답을 해주시는 건데, 식물에게 말을 건넬 때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잖아요, 입으로. 그때 그 이산화탄소가 식물에게 좋은 작용을 하니까 성장에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제 확실한 거는 식물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일하면 자기가 아끼는 초록 친구들의 다른 모든 요구에도 틀림없이 귀를 기울였으리라는 사실이다. 그죠? 물도 때맞춰 줬을 거고 비료도 때맞춰 줬을 거고 말을 걸어주고 음악을 들려주는 거는 정말 그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너무 접어놓은 데가 너무 많아. 뽕우리는 왜 밤이 되거나 비가 올 때 다칠까? 제가 작년에 튤립을 이제 구근에서부터 꽃이 필 때까지 키웠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튤립 같은 경우는 절하만 해도 그렇게 밤이 되면은 봉우리가 오물었다가 낮이 되면 활짝 펼쳐지죠. 그게 빛에 관한 거라기보다는 온도에 관한 거라고 해요. 이들꽃은 열에 반응한다. 꽃잎 안쪽 면은 날씨가 따뜻하면 자라지만 바깥쪽은 자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쪽이 자라니까 열리는 거죠, 꽃잎이. 그리고 꽃잎이 반대로 날씨가 서늘하면 꽃잎 안쪽은 원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반면 바깥쪽은 자란다. 그래서 꽃잎이 안쪽으로 모아지면서 닫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세포랑 바깥에 있는 세포의 날씨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자라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꽃잎이 열렸다가 닫혔다가도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고 있어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한 두세 장 정도로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예쁜 그림들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되게 꾸준히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인장도 말려주기는 그대에게는 미묘님이 식물을 진짜 예쁘게 기르시거든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가드너예요. 실내 가드너. 그래서 여기 첫 장에 보면은 미묘님 가든 베란다가 나와요. 진짜 예쁘죠?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지? 보면 지금 사랑초가 가득 피어 있는데 옥살리스를 너무 예쁘게 키우셔서 제가 옥살리스 검색하다가 알게 된 분이에요. 근데 너무 예쁘게 사진도 진짜 잘 찍으시고 그래서 키우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세이가 조금 더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에세이는 조금 나와 있고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실용서예요. 근데 저는 이분의 그냥 이 식물들 사진을 그냥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소장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용도 굉장히 충실하고 좋았지만 사진이 좋아서 전 이거는 거의 사진집처럼 소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실용서고 아까 얘기해드렸던 실은 나도 식물이 알고 싶었어는 약간 에세이인데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담긴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을 최근에 읽었고요. 제가 라이브를 너무 많이 해서 요즘에 조금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드닝에 힘쓰고 있고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책 있으면 저도 계속 여러분들께 추천할 거고요. 식물책을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많아서 지금 소개해드리지 못한 책들도 되게 많은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더 재밌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궁금하시면 책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책 소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예쁜 식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